뉴스비 시간입니다. 불과 나흘 만에 8조가 증발한 라더견 주가 조작 사태가 벌어진 지도 9개월째. 검찰과 라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라씨의 옥중 편지에서 라씨는 자신이 주가 조작을 한 거면 국민연금도 주가 조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오승열 PD입니다. 밀봉된 포장을 조심스레 엽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대만은 우리나라와 일본, 동남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건 해외 유명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마이 윈도우입니다. 관세 혜택을 없애면서 압수수색한 수사관이 자기가 그런 대가의 그런 엇박심을 했다고 하면서 지난해 5월 검찰이 주가 조작 세력 라더견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작품들로 여기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4점, 알렉스 카츠 작품 1점, 김창렬 화백 작품 1점 등 고가의 그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통일을 막을 수 없다. 일본된 상태에서 심기를 이건 드러냈습니다. 라더견 그림이다. 총통 취임식이 열리는 오는 5월까지 중국의 대규모 무력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갤러리 측하고 얘기해봤을 때 미국이 처음 대만 와서 독립을 뜯어보지도 않은 지지하지 것이다. 않는다며 표정 관리에 라더견 들어간 일당의 가운데 불법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은 이들이 4년간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7,3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들이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주가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애들은 굉장히 생소해요. 처음 보는 애들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세력도 거대해요. 근데 유형도 굉장히 새로운 집단이 갑자기 출몰한 거예요. 기존의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주로 투기성 있는 종목들, 상승폭이 강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민감한 종목들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단기간에 주가를 급등시켜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어서 나오는 그런 거라면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서 금융기관 감독을 피해서 하루당 한 0에서 2% 정도 그 정도로 조금씩 이게 주가를 상승시켜 나가고 장기간에 걸쳐서 범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고객들의 거주지나 근무지 일대에서 라더견 씨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뭔가 위에서 하달이 떨어져 와요. 하달이 떨어져 오면은 저희 팀이 있는데 그 팀의 팀장님이 저희한테 막 명령을 해요. 지금 당장 빨리 5분 내로 뭐 체결을 시켜라. 아니면 뭐 매수를 얼마 던져라. 하면은 저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뭐 로그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던져요. 그럼 대기해? 하면 네 알겠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직접 거래를 하고 고객들의 투자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투자 판단은 맨 위에서 라더견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투자 행위 하나하나를 다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9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도 신종 주가 조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금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가 급락 사태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주가 조작에는 적시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서진 외양간을 서둘러서 고치고 특히 근본 주가 폭락 사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영역까지 소위 꾼들의 무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불법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라더견 씨의 입장이 달라진 게 있는지 문의했고 라 씨는 취재진에게 옥중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라 씨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은 주식을 주로 샀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해외 기관들도 주가 조작이냐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내부 핵심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라 대표가 야 오늘 10,000원인데 그래도 오늘 고객들한테 좀 보여주기 시작하려면 오늘 11,000원까지 올려 그냥. 그럼 우리가 3호에 올려가는 거. 왜냐면 물량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 올라가고 우리가 팔면 떨어지는 거야. 왜냐?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간 종목을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계속 사모으고 있었거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서 그 가치를 올린 거예요. 매수세를 계속 올려서 가치를 올린 겁니다.
자기 돈을 집어넣어서 주가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주가를 올린 돈 자체가 그 투자자들의 재산과 빚으로 마련한 거예요. 결국은. 고객들,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려고 그러면은 돈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레버리지까지 온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도 이게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 투자금을 회수하자는 것이 더 많아지면은 언제든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나흘 만에 8조 원이 증발한 초유의 주가 조작 사태가 일어난 지 9개월. 아직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난 7월 키움증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네, 단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 원이 사라졌던 다단계 주가 조작단. 그 총책이 바로 어제 구속된 라더견 씨입니다. 그러면 라더견 씨는 과연 누군지 오늘 인문 360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해온 이호진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라더견 씨가 주가 조작의 총책인데 저희 취재진과는 라더견 씨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접촉이 됐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가수 임창정 씨에 대한 취재가 진행되자 전혀 연락을 받지 않던 라더견 씨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 건데요. 스스로 한국의 주식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이라며 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치주가 뭔지를 몰라요. 네, 워렌 버핏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해도 워렌 버핏은 아닌 것 같고 라 씨는 그런데 종교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죠? 예, 맞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가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에서 있었던 VVIP 투자자 모임에서 한 발언입니다. 역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사실은 다단계로 오랫동안 주가 조작을 해서 큰 돈을 번 건데 만약에 마지막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라 씨는 큰 돈을 벌고 속된 말로 튈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원래 라 씨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본인이 인터뷰에서 말한 것과 지인들의 말을 통해서 재구성해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한 2011년에 제가 PC방 하고 있었어요. PC방 하고 있다가 주식이 하나 손대가지고 말아먹었어요. 한 달 동안 1억 들고 3천만 원을 먹었거든요. 예, 그러니 화가 나서 서점에 가서 책을 뒤지다가 아이디어를 얻게 됐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후에는 증권방송의 패널로 나와서 주식 전문가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PC방 하다가 증권책 몇 권 보고 내가 워렌 버핏이다 하고 다녔던 거군요. 그 측근들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보도 이후 주말에 이들이 만난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라 씨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접촉한 다른 투자자들도 돌아보니 또 다른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역시 PC방 하다가 모바일 게임 하던 친구들이랑 같이 주가 조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속은 일부 순수한 투자자들이 들으면 참 그럴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이들이 원래 상당히 많은 계열사를 만들고 또 이 계열사를 통해서 주가 조작의 수수료를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계열사가 몇 개나 됩니까? 네, 20개 가까이 됩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 체인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리조트, 승마장, 명품 렌탈샵, 헬스장, 방송 채널, 언론사 등 회원권 렌탈, 광고비 등 수법도 다양해서 취재를 하던 저희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예, 어제 전해드렸는데 롤스로이스 차를 압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주가 조작에서 번 돈으로 이렇게 호화 생활도 했던 거죠? 맞습니다. 어제 검찰에 압수한 5억 5천만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를 비롯해서 이 라더견 3인방들은 수억 대의 고급차들을 몰고 다니면서 부를 과시했습니다. 또 이들이 거주하던 집들도 국내 최고가를 자랑하던 곳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라 씨는 평소 수억 원에 달하는 시계들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처음 라 씨를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인데 이거 온라인에 확인을 해보니 600만 원대의 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상파 등 일부 언론에서 또 다른 실명 인터뷰를 할 때는 평범한 스포츠 브랜드 옷을 입고 나오기도 했는데 언론에 비춰질 이미지까지 신경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라 씨도 결국 그간의 범죄가 드러나며 꿈꾸던 계획이 모두 무산된 셈입니다.
일단 검찰에선 범죄 수익금을 2천억대로 일단 적시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혐의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가 조작에서 큰 돈을 벌었고 이걸로 호화 생활을 했었다. 결국엔 잡히게 됐습니다. 이효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